호주 멜버른, 한국에 간다고? 한국에 가면 나을 수 있대. 인터넷에서 요즘 좋아졌다는 글들이 정말 많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를 한다고 낫는 게 말이나 돼?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입니다. 전 호주 멜버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기사 때문에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희망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인데 제가 출산 후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서로 많이 다투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투기도 했었죠. 모든 것이 시작된 서울에 도착한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적이는 도시, 지구에 떨어진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 잠들지 않는 도시의 윙거리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신비로우면서도 활기찬 도시. 바로 서울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도시입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수년간 저를 괴롭혀온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법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반나절이나 떨어진 낯선 도시에서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서울의 에너지였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죠.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거리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압도적이었지만 좋은 의미에서 좋았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한의학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사전 조사를 통해 한국이 양의학과 한의학의 전통, 치료법을 결합한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 계획의 모든 단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한의학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양의학의 기계들과 한의학의 치료 방법을 결합한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균형과 조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건강이라는 맥락에서 저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이곳의 의사들은 제 증상만 보지 않고 몸과 마음, 정신 등 전인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배운 것 중 하나는 한의학에서 음양의 철학과 기 에너지 흐름의 개념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의사들은 이러한 에너지의 불균형이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저희 체질과 얼마나 안 맞는 삶을 살아왔는지 반성했어요. 제 치료 요법에는 침술이 포함되었는데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면 들어오면서 머리에 바늘이 찔린 사람을 봤거든요. 하지만 침술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특정 혈자리에 침을 놓았을 때 거의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과 이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션이 끝나면 종종 부항 요법을 받았는데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약을 처방받았어요. 저는 각각 고유한 치유력을 지닌 다양한 허브, 뿌리, 식물을 소개받았습니다. 인삼이 주로 들어간 한약을 먹었는데 신기했어요. 어떤 화학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도 매일 아침 일어날 때의 활력이 달려졌거든요. 제 치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는 마음챙김과 명상이었습니다. 저는 호흡에 집중하고 그 순간에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항상 바빴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로움과 명료함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청계천을 따라 처음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 한복판의 아름다운 개울을 따라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고 평온함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불과 몇 걸음 떨어진 번잡한 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이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면서도 고요한 대조적인 도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저에게 모험이 되었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를 먹어봤어요. 각각의 요리는 풍미가 폭발적이었고 제가 한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놀랐어요. 단순히 맛을 떠나 한국인들은 고기뿐만 아니라 야채와 단백질까지 한 끼에서 모두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한의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균형을 중요시하는 나라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음식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이자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도시의 풍부한 역사를 탐험했습니다. 경복궁은 그 장엄한 아름다움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경복궁을 거닐면서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선 왕조에 대해 배웠고 그 역사가 오늘날 한국 문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서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느리지만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었고 정신도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현대와 전통의 조화,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문화의 아름다움 등 모든 것이 제 치유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힐링이 단순히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면서 서울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치료를 통해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는 피로가 서서히 새로운 에너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증상의 빈도가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모두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신체적 치유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의학의 전인적 접근 방식, 즉 한의학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한의학은 단기적인 치료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을 추구했습니다. 제 몸에 기울이고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여행을 계속하면서 건강과 치유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의학은 단순히 약과 시술이 아니라 생활습관, 균형, 조화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한의학은 저에게 균형 잡힌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전통시장과 한약방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중 한 시장에서 따뜻한 미소와 지혜로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원로 한약사 주인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양한 한국 전통 치료법을 소개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치유에 있어 정서적 교감과 연민을 강조하는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감정이 병의 근원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의 중요성과 현대 생활이 때때로 이러한 균형을 깨뜨리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한약방 주인분과 북한산 국립공원을 산책하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거진 숲 사이를 걸으며 여러 식물을 가리키며 약효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자연 한가운데에 있는 살아있는 약국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 한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을 경험하게끔 해준 서울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의 우정은 차분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향기로운 차를 마시면서 김 원장은 한의학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는 기 에너지의 개념과 그것이 몸을 통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스트레스, 식습관, 생활습관 같은 외부 요인이 어떻게 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죠.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종종 인생과 철학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는 저에게 깊은 애정과 애착을 뜻하는 한국적 개념인 정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온 저와 선생님이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우연히 겹친 결과라면서 놀랍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 저는 서울과 호주라는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한국과 제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건강이 계속 좋아지면서 저를 치유하는 것은 단지 치료와 약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맺은 관계, 제가 받아들인 문화, 그리고 제가 형성한 우정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저에게 치료사 이상의 존재였고 한국의 마음을 보여준 친구였습니다. 그를 통해 진정한 치유는 몸과 마음, 정신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가 배운 지식과 치유법뿐만 아니라 제가 맺은 우정의 따뜻함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김 씨는 제 이야기의 일부이자 건강을 향한 여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서울 여행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온천물로 이루어진 목욕탕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목욕만 하는 곳이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온천을 활용한 휴식의 중심지였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찜질방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사우나의 즐거움과 이 점도 발견했습니다. 이 대중목욕탕은 단순히 목욕과 휴식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긴장을 풀 수 있는 사회적 허브였습니다. 찜질방, 온탕, 휴식 공간이 어우러져 심신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저는 몸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사계절을 이겨내며 건강을 유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리 외에도 저는 서울의 활기찬 식품 시장을 탐방했습니다. 광장시장 같은 곳은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다채로운 색감, 음식 익는 냄새, 상인들이 자신의 상품을 외치는 소리는 짜릿했습니다. 고소한 부침개부터 달콤한 떡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미식 여행은 전통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창의적인 감각을 더하는 모습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과거와 현재의 조화는 과거를 기리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서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을 계속 탐험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감상이 음식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며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활기찬 현대 미술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전통 다도에 참석했는데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동작과 조용한 분위기에서 마음,
챙김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의학을 받아들이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전통의학의 경이로움에 푹 빠져든 후 저는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신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정신적, 정서적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진전을 통해 저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결합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침술과 한약요법은 계속해서 제 치료법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서양의학의 특정 측면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식이과학에 기반한 영양 조언과 가끔씩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시너지 효과는 강력했고 저는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통합적 접근법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 중 하나는 자기 관리와 마음 챙김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명상을 통해 연습했던 마음 챙김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번화한 서울 거리를 걸을 때나 식사를 준비할 때에도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회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복의 길은 단순히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 기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은 서로 다른 관점을 포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힘의 증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았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을 알지 못했더라면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설렘과 함께 제2의 고향이 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슬픔도 살짝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치유와 지혜, 잊을 수 없는 추억 등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가면역 질환의 치유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 존재의 모든 부분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적 치유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영적 성장이야말로 제 여정을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첨단 병원부터 전통 한약방, 명상 세션, 활기찬 시장까지 모든 제 회복에 기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수많은 병원을 다녔다가 서울에 와서야 제 병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건강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는 저에게 건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기념품뿐만 아니라 허브차, 일기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추억과 교훈 등 제가 수집한 보물들을 꼭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과 머릿속에 묻어둔 한국의 한 조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는 여정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고국에 돌아가서 제 삶에 녹여낼지 생각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힐링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음챙김 수련을 계속하고 한식을 식단에 포함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균형과 조화는 제 삶에서 유지하기로 결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호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제 상태를 보여주었더니 남편도 정말 놀라더군요. 그리고 예전보다도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명확함과 목적의식이 생겼죠. 친구들은 제 변화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물론 더 건강해졌지만 제 마음에도 새로운 가벼움과 삶의 새로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제 경험을 그들과 공유하면서 제 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을 향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한국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의학이 말해주는 치유의 방식을 저에게 대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또한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한국과 명상법을 공유하는 소규모 커뮤니티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제 일상에서 한국의 정신을 살리고 한국이 제게 가져다준 기쁨과 건강을 전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치유를 위한 여정이 아니라 변화의 여정이었습니다. 회복 탄력성, 문화 교류의 힘, 전인적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은 제 몸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해 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한국에 오셔서 회복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행복하세요.